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지난 한 주일도 보람있게 지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7주차 1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주차 1강의는 제7장 자원봉사 관리 과정에서 5번째인 자원봉사자 관리 및 평가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및 평가 강의에 앞서 제6주차 1, 2, 3 강의의 과제를 중간고사 대비하여 그 과제 문항을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자원봉사자 관리 및 평가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론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관리 체계를 자원봉사 관리자와 자원봉사 전문가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입니다. 제6장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 지원자, 자원봉사 수요기관, 자원봉사 공급 및 조정기관,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체계론적 관점으로 볼 때 자원봉사활동의 체제는 크게 추진체계, 관리체계, 지원체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추진체계는 자원봉사 활동을 육성하고 추진해가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자원봉사 추진체계는 자원봉사 활동의 구심점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화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원봉사 관리체계는 자원봉사 관리자와 자원봉사 관리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하는 모집, 홍보, 교육, 배치, 평가, 인정과 승인 등의 관리 과정과 이런 과정을 다루는 인력을 포함합니다. 자원봉사 지원 체계는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외부 환경으로 법적, 물적, 인적 지원을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관리체계에서 두 번째로 관리체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청과 지역 주민의 인식 전환으로 인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관리자란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서 전문가, 준전문가, 리더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원봉사 전문가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자원봉사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일을 주된 업무로 하는 유급직원을 말하며 자원봉사 준전문가는 자원봉사 업무를 부차적인 업무로 행하는 사람들로 사회복지사, 종교 지도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원봉사 관리도 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원봉사 리더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자원봉사자에 의해 선출되는 사람으로 자원봉사 조언자가 대표적입니다. 자원봉사 조언자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에 참여하면서 리더 역할을 행하고 활동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상담에 응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 전문가는
다시 세 부류로 나누는데요. 자원봉사 슈퍼바이저와 자원봉사 감독자, 자원봉사 조정자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슈퍼바이저는 자원봉사 교육이나 사례관리에 초점을 두며 자원봉사 감독자는 기관의 행정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설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게 되는 자원봉사 조정자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자원을 복지기관이나 시설 또는 기타 자원봉사 활동의 수요처에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원봉사 조정자는 자원봉사 활동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직무를 설계하여 위임, 조정하며 그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모집, 교육, 배치 및 지도 감독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기관이나 시설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며 그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이 이들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합니다. 제6주차 2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 업무 설계 시 필요한 4가지 요소를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모집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제7장 자원봉사 활동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의 기획입니다. 기획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전에 자원봉사자들이 하게 될 업무를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설명하는 과정으로 자원봉사 업무 설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봉사 업무 설계란 자원봉사자에게 의미와 만족을 부여하고 자원봉사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원봉사자가 하게 될 업무를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업무 설계 과정은 자원봉사자가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직원을 참여시키면서 시작됩니다. 직원과의 상담하기, 직원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 등은 업무 설계 과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요. 자원봉사자에게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업무 설계와 유의사항을 업무 설계 요소와 자원봉사 활동의 업무 설계에 관한 그런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 설계 요소인데요. 자원봉사 업무에 따라서 또는 같은 업무일지라도 지루하거나 불만족스럽고 소진되어 중도 탈락할 수 있는 반면 흥미롭고 도전적이며 만족을 주고 높은 열의와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이처럼 업무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참여 동구와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흥미를 느끼거나 지루하게 여긴 업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원하고 만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자원봉사자에게 그런 업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중도 탈락과 불신, 그리고 낮은 의욕 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업무를 설계할 때는 스스로 원해서 시간과 재능, 물질을 사용하도록 동기화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가지의 업무 설계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 두 번째,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 세 번째,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 네 번째, 업적과 활동 결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 자신이 담당할 일을 통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지는 자신만의 프로젝트나 독립된 책임을 부여받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개인과 팀의 차이는 자신들의 일을 계획, 평가, 그리고 실행할 일에 대해 동의하는 권한, 즉 생각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 권한은 단지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기로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그 자체보다는 자원봉사 활동 결과에 주목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들을 격려하여 자원봉사자에게도 기관의 사명과 목표 달성,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게 함을 말합니다. 네 번째, 업적과 활동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노력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자원봉사자 자신이 기여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 설계 요소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과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 업적과 활동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에서 두 번째로 모집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모집 전 준비사항이 완료되면 자원봉사자를 어디에서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를 계획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자원봉사 활동 제공자와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에 따른 업무 설계나 업무 분장이 끝나고 나면 바로 자원봉사 모집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모집하기 위한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홍보 활동을 통해 모집하는 방법. 둘째, 자원봉사센터나 타 기관을 통해서 모집하는 방법. 세 번째, 기관별로 후원회를 조직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통해 모집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TV나 라디오, 신문, 기관지, 지역 홍보지, 광고지를 통한 홍보 방법과 지역 주민 대상으로 직접 홍보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나 타 기관을 통해 모집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각 대학 부설 사회봉사센터, 사회봉사단 등과 같이 자원봉사자를 모집, 훈련하여 타 기관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관별로 후원회를 조직하여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자원봉사에 관한 의혹은 있으나 기관 내 프로그램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원회를 조직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제6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내용의 종류를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기관에 의해 의뢰된 경우에 의뢰받은 기관들 또는 부서가 준비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제7장 자원봉사 활동의 과정에서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 교육훈련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서비스 대상자를 대하는 방법,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역할, 직원이나 동료와의 관계, 자원봉사 활동의 규칙과 의무, 업무에 필요한 실천적 기술 습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되는 업무에 대해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준비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교육훈련 내용인데요. 교육과 훈련은 시기에 따라서 업무 전 교육, 업무 중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전 교육을 살펴보면 오리엔테이션, 사전훈련 등이 포함되고 업무 중 교육은 초기 훈련과 인서비스 훈련이 포함됩니다. 교육 훈련 내용의 첫 번째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기관의 사명과 목적, 기관의 구조, 프로그램 등에 관한 설명 등이 제공되는 것으로 기관의 전반적인 소개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사전훈련입니다. 사전훈련은 오리엔테이션 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행하기 전에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도록 고안된 연수훈련입니다. 세 번째로 초기훈련입니다. 자원봉사자가 활동에 앞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초기 단계에는 매우 미숙한 상태이므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이 초기 교육입니다. 네 번째로 인서비스 훈련입니다. 인서비스 훈련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진행되는 중에 지식, 기술, 태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를 소개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의 계속성과 서비스의 질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단기 안식제를 도입하여 일정 기간 휴식하면서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 조직을 방문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하거나 훈련, 세미나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전 과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이후 자원봉사 활동에 방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녹화하여 관찰한 뒤 그 결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자원봉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점검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제안과 피드백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드백은 사전 훈련에서부터 기능 전환 훈련에 이르는 전 훈련 과정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기능 전환 훈련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새로운 직무로 옮겨가는 경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과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토의, 관찰, 역할극, 인터뷰 또는 그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자 배치에서 선발 배치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행동 지침에서 11번째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기관에 의해 오래된 경우에 오래받은 기관들 또는 부서는 최소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준비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오래된 자원봉사자를 수용하는 기관 및 부서는 자원봉사자 서비스를 최대한 잘 활용할 것에 동의한다. 서면으로 작성된 업무 분장을 준비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을 지도 감독할 직원을 배정한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과정에서 다섯 번째로
자원봉사 관리 및 평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 지도입니다. 자원봉사자의 관리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기획, 모집, 교육 훈련, 배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개별적 성장 발달을 가져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활동입니다. 자원봉사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활동하는 동안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직원을 정하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관에서 공식적인 훈련을 실시한 후 자원봉사자를 방치하거나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들이 변화하고 개발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능력과 업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와 더불어 지원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도에서 효과적인 지도 감독을 위해서는 첫째, 직무에 관해 완벽한 지시를 주고 어떤 질문에도 응답할 준비를 해야 하며 둘째, 기관이 기대하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고 셋째,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인정과 감사를 표시하고 넷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며 다섯째,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 관리 및 평가에서 두 번째로 평가입니다. 평가는 자원봉사 서비스 수혜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봉사 대상자의 입장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개선할 수 있고 미래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평가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개인 자원봉사자의 기간별 평가입니다. 둘째, 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의한 평가입니다. 세 번째, 직원에 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평가입니다. 넷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이 기관의 서비스에 주는 화폐적인 기여도의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가를 위해서 관리자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협조가 전제되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평가는 양방향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지도 감독자에게는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관해 칭찬이나 증진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평가 회의를 수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RAP 방법입니다. 즉, 과거를 검토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분장에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업무 효율성을 살펴보며 다른 자원봉사자나 직원과의 근무 관계, 지난번 점검과의 비교 등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제안을 하도록 합니다. 특히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자원봉사자가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 근거해서 본인의 참여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원봉사 관리 및 평가에서 세 번째로 보상 및 인정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잘 유지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하고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자 유지의 문제는 자원봉사의 동기와 많은 관계가 있으며 보상과 인정을 통하여 자원봉사의 동기를 진작시키고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과 감사는 지속적인 바탕에서 전달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관심과 배려는 아주 작은 방법으로 큰 노력 없이도 주어지지만 자원봉사자 개개인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즉, 자신을 기관 내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고 수용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죠. 자원봉사자의 유형에 따른 인정 방법을 보면 성취지향적 동기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추가적인 훈련과 보다 도전적인 업무가 이상적인 인정의 결과이고 구체적인 성취에 대한 인정, 최고, 가장이란 이름의 상을 통한 인정, 동료들에 의한 뽑힌 수상자가 되는 것이 효과적인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 및 인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동기 및 욕구에 보상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볼까요? 특정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특정한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미래의 고용 준비를 위한 업무 훈련의 기회, 가능한 경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개인이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행동할 수 있는 기회, 기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기회, 대인관계의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 도움을 받은 경험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 사회적 개입의 기회,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 충족, 자신이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감사받을 수 있는 경험, 특정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뉴스레터, 신문, 대중매체 등에 등장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자기 자신에게 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도움을 받은 경험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란 그리고 미래의 고용 준비를 위한 업무 훈련의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자원봉사 관리 및 평가에서 세 번째인 보상 및 인정 부문에서 친교지향적 동기의 자원봉사자에게 인정은 그룹 행사, 동료, 가족, 다른 소속 멤버들이 있을 때 주어져야 합니다. 인정은 기관 차원에서 기관에 의해서 주어져야 하며 동료들에 의해서 투표되어야 합니다. 권력지향적인 동기의 자원봉사자에게는 권한과 정보에 더 큰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승진이 가장 중요한 인정의 측면, 즉 유명 인사로부터의 칭찬, 신문 같은 곳에 이름이 실려 지역사회에 공표되는 것, 조직의 지도자들에 의한 인정의 결정 등이 적합합니다. 장기 자원봉사자에게는 그룹에 의한 인정, 그룹 상징을 사용한 상품, 조직의 더 큰 권력, 참여, 정보를 수반하는 인정, 권위가 있는 사람에 의한 인정이 주어져야 합니다. 단기 자원봉사자에게 있어 적합한 인정은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주어지는 인정, 떠날 때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자원봉사자의 가정이나 직장을 통한 인정, 자원봉사 대상자에 대한 인정의 전달 등이 있습니다. 제7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자의 평가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유형에 따른 인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입니다. 제7주차 1강의는 제6주차 1, 2, 3 강의의 문항을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제7장 자원봉사 활동의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관리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였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